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대한 부분은 2026년도 정부 지원 사업 관련돼서 요약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주요 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창업지원금을 더 확장했다는 것에 대한 소문을 드렸을 건데요. 실질적으로 약 16조 약 5천억 정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해당되는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건에 관련되는 것만 연결되는 코드이고, 실질적으로는 알고 계시는 걸 과기부라든가 교육부에 관련된 라이즈까지 포함을 하자면 창업지원금에 대한 부분 자체는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1월 30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했던 내용에 모두의 창업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던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게 실제로 실현이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빠르면은 바로 상반기 안에 바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창업에 대한 변화와 역사를 좀 바꿀 수 있는 또 주요한 계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모두의 창업에 대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도 현실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중소벤처기업부 역할은 우선 첫 번째, 창업기업을 지원해주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벤처기업을 도와주게 되는 게 나오게 되고, 또 중소기업도 도와주게 되고 소상공인도 지원하게 됩니다. 결론은 이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표현이 뭐냐면 다 법률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우선 창업지원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두 번째, 또 벤처기업에 대한 걸 이해하시게 된다면 벤처기업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소상공인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기반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소셜벤처라고 하는 부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소셜벤처도 지금 현재는 벤처기업법에 규정화되어 있지만, 소셜벤처기업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지금 다시 만들어지기 위해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부분과 같이 정부는 2023년도부터 2세 창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4대 전략을 내놓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에 관련되는 부분, 두 번째는 글로벌, 세 번째는 초격차, 네 번째는 딥테크라고 하는 버전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대학원생부터 일반 모든 분들께서는 초격차와 딥테크 많이 들어봤어,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엄밀히 따지면 약간 초격차와 딥테크는 느끼신 것 같이 조금 고도화가 됐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약간 방향성이 벤처적 요건도 가지고 있지만 실험실 창업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실제 R&D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올릴 수가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는 일반인들도 조금 더 고도화돼서 연구 버전으로 해서 지금 약간 글로벌로 진출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도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이 초격차 관련되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삼성의 반도체라든가 LG 디스플레이, 이미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버전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 원천 기술급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확보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사업화적 요건을 조금 더 도와주겠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이 딥테크라고 표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딥테크입니다. 아직 기술은 기술인데 조금 더 시간을 들여야 되고 조금 더 고도화, 초고도화까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버전이기 때문에 딥테크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바로 우리가 얘기할 때 딥테크라고 하는 범주에서 딥스라고 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내용과 연결이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올해 예산을 내놨던 부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벤처에 대한 기준, 창업에 대한 기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라는 표현을 써서 어게인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걸 표현해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은 아니고 중기업과 소기업적 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R&D로 너희들 도와줄게 라고 하는 내용으로 확장 버전을 가져간 버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는 것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가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또 연도 기간수에 상관없이 저희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범주 속에서는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범주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꼭지에 관련되는 부분을 정부에서는 창업지원금으로 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내용에 보시게 되면은 빨간 색깔 풍선, 파란 색깔, 그 다음에 또 보라 색깔 풍선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 대비 새롭게 도입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23년도부터 추진했던 투자와 글로벌,
그다음에 초격차와 딥테크 분야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뭔가 좀 모디파이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리서치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위에 보시게 되면은 중소기업 모태 펀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원래 1.1조 원이었다가요. 이게 지금 약 3천억이 줄은 한 8천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우선 정부에서는 아시겠지만 연간 40조씩 해서 3년간 지속적인 투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전략을 짜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축소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니콘 브릿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출액이 아니라 기업 가치 평가로 했을 때 해당되는 부분은 1조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니콘 기업을 배출시키려 노력은 하지만 시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7천억, 8천억, 9천억 정도 하다 보면은 이걸 갖다 점프업을 시키고 싶어도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차라리 이 컨석 맺혀줄 수 있는 것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또 사업화 자금이라든가 아니면은 투자를 조금 더 넣어줘서 실제 기업 가치를 1조 원을 만들고 유니콘을 배양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덤비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되고요. 창업 중심 대학, 창업 성공 패키지, 초격차 여러 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미리 하나만 알아두실 게 뭐냐면 우선 창업 지원법에서는 예비 창업에 관련되는 부분은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나서 3년까지를 저희가 부르는 명칭을 초기 창업 기업이다 부르고 있고요. 4년 차부터 7년까지를 저희가 부르는 명칭이 도약 창업 기업. 그리고 한 단계가 또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신산업 창업이라는 분야가 생겼는데요. 이 신산업 창업 분야 자체가 바로 초격차와 딥테크 버전을 확장화시켜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조금 확대시켜서 진행하는데 10년까지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실험실 창업을 하시고 바이오라든가 AI 같은 어떤 기술을 만든다 했을 때 걸리는 시간적 요건 자체가 아시겠지만 1년, 2년 만에 끝낼 수 있는 단기적 창업이 아니죠. 대부분 걸리는 시간은 5년, 6년, 7년, 많게는 10년 이상도 걸리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결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TRL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한테는 시제품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클레임을 받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도 진출하고 세계 초인류의 창업을 갖다 창출시키기 위해서 신산업 창업이라는 분야를 만들어 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도전해라 이런 표현을 가지고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바로 여기 보이시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플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들 제가 하나씩 조금만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창업 중심 대학의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 창업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범주 속에는요 일반화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는 예비 창업이 아니라 생애 최초라고 해서 29세 미만의 청년들 처음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걸로 예비 창업이란 말이 생애 최초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초기 창업 관련되는 부분과 도약 창업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창업 중심 대학을 좀 도전해 보시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이 창업 중심 대학은 전국에 한 8개, 9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가 있고 경기도권에는 성균관대가 가지고 있고요. 전북대라든가 거점대학에서 다 유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 경쟁률적 부분을 좀 따져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창업 패키지보다 더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해당되는 이 창업 중심 대학에 도전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안정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없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내가 특허를 바로 출원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에 대한 버전을 제시하시되 이게 어느 정도의 약간 투자성적 요건과 매출도 좀 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창업 중심 대학은 좀 일반적인 창업과 대비했을 때는 조금 내 눈높이가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창업 중심 대학에서는요 선호하는 부분이 벤처기업, 교원 그리고 특히나 대학원생들을 상당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뽑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쪽에 한번 꼭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되고요. 자, 창업 성공 패키지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올해는 이제 이게 1학년, 2학년제로 이제 학년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는 예비 창업자는 되지 않고 초기 창업자에 관련되는 부분에 39세 미만이어야만 여기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1학년에서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여기 한 번 더 버전업이 돼서 2학년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딥테크 버전 쪽으로 확장화가 돼서 뭔가 버전업이 돼야 되는 그런 좀 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되는 프로그램 안에서도 글로벌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게 또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초격차 스타트업에 관련되는 말씀은 아까 드렸던 것처럼 초격차 분야와 딥테크 분야에 관련되는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글로벌에 진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시키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창업 패키지에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 창업, 예비 창업, 초기 창업, 그 다음에 도약 창업, 이렇게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있는데, 창업 패키지 관련되는 부분에서 올해 좀 바뀐 변화는 뭐냐면 AI에 관련되는 교육과 연계가 됩니다. AI 쪽에 연결되는 코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 아이템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유력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바이오인데 AI가 아니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해요. 근데 이게 무조건 AI를 결합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내가 바이오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다 AI와 연결을 시켰을 때 뭔가 바이오와 AI를 연결할 수 있는 AX 버전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해당되는 분야 쪽에서 조금 더 요즘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지표적 요건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비 창업 패키지에 관련되는 부분은 2월 말에 나올 예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계획서를 조금 더 지금 저희가 고도화를 시키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내용과 조금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예비 창업자적 요건 자체를 2월 말로 편중을 두고 있고요. 지금 초기 창업과 그 다음에 도약 관련되는 일반형에 관련되는 부분은요, 이번 주까지 모집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스케일을 관련되는 부분은 대부분이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R&D적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저희가 하나만 좀 이해하고 하실 게 뭐냐면, 사업화라고 표현하는 것과 상용화라고 하는 말만 조금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업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서 사업화를 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앞단까지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상용화라고 표현하는 거는 상업적으로 저희가 이용하기,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재밌는 포인트가 바로 나와 있는 것 내용 중에 AI 응용 제품에 대해서 신속 상용화를 주도한다. 말 그대로 상용화,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채널업을 만들어놨다라는 것을 좀 새롭게 보시는 태도가 되겠고요. 또 기술사업화 패키지에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가 아이템을 가지고 기술 이전을 하거나 또 라이센스를 하는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모델을 가지고 사업화적 요건을 확장시키는 버전도 올해 새롭게 도입이 된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학교에 보면은 기술 이전팀, 그러니까 기술 사업화 팀이 있죠. 그리고 또 R&D팀 있죠. 여기와 또 이게 연결될 수 있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 기술 사업화에 또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학교 쪽에도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술 이전에 관련되는 부분들까지도 확장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나왔다라는 거, 요것도 말씀드리게 됩니다. 나머지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대동소이한 부분들이고 일반 보셔도 아는 내용이고요. 소상공인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안에서도 우리가 글로벌 관련되는 부분, 또 판로 개척이 관련되는 것, 마케팅 관련되는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은요, 일반적인 앞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도 있긴 하지만 소상공인 쪽에도 저희가 도전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결론 우리가 창업기업, 창업자이면서도 소상공인 쪽에 대한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봐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는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팁스, 딥스, 립스라고 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작년에 완전히 이제 못 박혔죠. 근데 이 립스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리쿱 인큐베이팅이라고 표현해서 약간 이게 로컬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는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연구, 특허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해당되는 부분을 통해서 사업화 자금과 투자 자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립스1과 립스2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다는 겁니다. 대부분 립스1과 립스2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별것도 아닌 거라 생각하지만 액수는 몇 억대가 되는 부분이고 상당히 중요하고요. 요즘은 이 립스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주도화가 됐기 때문에 꼭 한번 립스도 한번 챙겨보시고 팁스와 딥스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자, 이제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 연결과 융합의 생태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밑에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요,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한국인, 그러니까 내국인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사스라든가 아니면 클라우드 버전, 아니면 로봇이라든가 AI 관련되는 부분들에 한 6개의 부문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관련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창업진흥원이 해외에 있는 본사와 실제 계약을 맺었어요. 협약을 맺어서 여기는 지금 만약에 선정이 되면은 최대 2억 원 정도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1년짜리 사업입니다. 원래 이게 사업화 패키지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약간 글로벌 쪽으로 빼면 생태계 쪽으로 가다 보니까 밑으로 좀 내려놨던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해당되는 진짜 해외의 본사와
실질적으로 미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IR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필요한 경우에 그 안에서 투자 유치까지 진행할 수 있는 모듈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기술이라든가 특허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는 예창은 되지 않고 초기 그 다음에 도약, 신산업에 관련되는 부분이 해당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말씀드리는 거는 민간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저희가 제도를 만들 때 2022년도에 연습 게임으로 한번 진행을 했다가 이게 해보니까 상당히 유용한 것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론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련되는 부분은 버텀업 방식, 또 우리가 얘기하는 탑다운 방식, 또 온디맨드, 수요 맞춤형 방식 이렇게 세 가지의 꼭지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그 내용이 또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련되는 부분을 추천제형으로 바꾸고요. 또 수요 맞춤형으로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거의 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제품을 내놓습니다. 그럼 내가 해볼 수 있는 기술과 특허 아이템을 가지고 뭔가 좀 시너지를 더 시킬 수 있는 버텀이 된다고 한다면 관련되는 부분의 대기업과 매칭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도 6천만 원 정도에 대한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해주고 1년 정도 후에 IR 또 데모데이 발표회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좋은 점은 뭐냐면 해당되는 대기업과 연결된다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CVC라는 하나의 또 새로운 투자가 생겼죠. 커퍼레이션 벤처 캐피탈 표현해서 대기업 내에서 투자사를 운영하고 있죠. 얘네들이 투자를 넣거나 또는 M&A를 해주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기술 이전을 받아가는 경우 또는 저희들한테 스피노프 사내벤처적 요건으로 적립을 시켜주는 제도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계시는 대학원생님들 그리고 또 일반인들 하더라도 저는 꼭 좀 추천드리는 부분은 민간협업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패키지가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그 캠퍼스타운 쪽에서도 해당되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실적으로 글로벌 관련되는 부분의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또 기회가 되면은 그런 부분에도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처럼 AI 딥테크 스타트업 관련되는 부분이 아까 설명드렸던 초격차와 딥테크에 관련되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니콘,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가치 1조 원의 회사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는 유도하겠다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벤처 투자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간 40조 원을 편성을 해서 실제 이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제 짜고 치는 판이 아니라 제대로 투자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걸 제기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진출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매년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라는 걸로 정시했다는 거죠. 결론 우리가 지금 페이퍼를 쓰시고 창업을 이해하실 때 투자, 글로벌, 초격차, 딥테크에 관련되는 부분을 꼭 좀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게 되면은 현 시대의 창업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추진전략도 요건의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간단하게 창업가를 위한 유니콘과 빅테크에 대한 도약적 부분, 또 지역과 사회 곳곳에 창업에 대한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부분, 또 기술 인재를 육성하겠다라는 부분, 또 투자자들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이 대표적인 노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포인트는 우선 전략 1번에 봤을 때는 A, B, C, D, E, F라고 해서 6개의 분야를 저희들이 빅3에 대한 테크로 올해는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 AI, 바이오, 그 다음에 컨텐츠와 문화, 그 다음에 방산, 에너지, 첨단 제조에 관련된 포인업을 갖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아마 올해는 정부의 주도적으로 밀고 가는 빅테크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연결되는 카테고리의 요 부분입니다. 실제로 해당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저기 청년 창업과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모두의 창업이라는 말이 실제 나왔던 부분이죠. 청년층들의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조건 그냥 꽂아 넣기가 어렵다라는 걸 이제 인지한 겁니다. 그래서 취업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창업 쪽으로 유도를 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고 이 부분을 가지고 고용의 대체성을 유지하겠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직 모두의 창업은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운영이 돼서 최초에 선정되면 200만 원 지원을 하고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1000만 원 단위 또 마지막 최종적으로 대상을 받으면 10억 원에 대한 창업 지원금을 지원해 주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 창업에 대한 부분에서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는 창업은 취업과 연계가 되고 있다라는 걸로 현 정부에서는 인지를 했고 변화적 부분을 취업과 창업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걸로 변화가 됐다는 말씀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적 요건을 가지고 이게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올해는 몇 개의 중앙부처와 또 몇 개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예산을 내놨다라는 걸 제안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유용자와 사업화 기술 개발, 시설 공간 보육, 그 다음 글로벌 진출, 행사 네트워크, 멘토링, 인력 이런 프로그램들을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모든 평균적 부분이 3조 2,740억 원에 대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자체에 관련되는 부분은 별도로 약 2천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놨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는 당연히 중기부가 가장 큰 예산을 두고 있는데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지자체에 보면 서울, 경남, 경기, 그러니까 경기권에서도 약 192억 원의 비용을 내놓고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서울보다 경남보다 경기도가 창업 지원에 관련되는 것과 창업에 대한 프로세스 모든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예산은 적지만 항상 지자체의 창업에 대한 성과가 제일 잘 나오는 곳은 1등하는 곳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아시겠지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쪽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조금 더 내용을 보시고 도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 해당되는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올리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많이 계실 건데요. 이게 통합지원 사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월별로 좀 잘라 놓은 겁니다. 실제 12월 달 나온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것보다 이렇게 내용을 보셨을 때 맨 끝에 빨간색까지 제가 칠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위에 서 있는 게 예비, 초기, 도약, 신산업을 분류한 거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았던 부분들을 보시고 나한테 맞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을 좀 권장해 드립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5개의 기술 개발 사업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 대학원생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지원 대상 안에 보면은 다 나와 있죠. 그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용을 체크해 보신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문을 두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당되는 프로그램도 예비 창업자를 도와주는 게 있고 초기 창업을 도와주는 게 있고 도약을 도와주는 게 있는데 1번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예비 창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이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해외 진출 프로그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을 이제는 한국으로 모셔오는, 투자를 넣고 데려오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22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오아시스, 아까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GSC 프로그램도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글로벌 챌린지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외국에 이미 사업자가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한국으로 데려와서 선정되면 1년 동안 육성을 시켜주고 이들에게도 창업지원금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들도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서 해외 진출과 외국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이제 궁금하거나 필요한 사항도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창업보육센터로 좀 연락 주시고 하면은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